안녕하세요. 그림으로 만나는 세상 진지현입니다. 스코틀랜드 출신의 배우, 초대 제임스 본드로 유명하며 또한 손꼽히는 미노년 배우이자 멋쟁이 대머리의 대명사로 통하는 분입니다. 노동자 집안 출신으로 같은 시기에 대다수 영국 배우들과는 달리 정식 연기 수업을 받지 않았습니다. 우유 배달부를 시작으로 해서 영국의 해군에서 수병으로 복무하는 등 잡다한 직업을 전전하다가 미스터 유니버스, 그러니까 헬스 대회예요. 거기서 중량급에서 3위를 차지한 거를 계기로 연기 인생을 시작합니다. 다만 당시 연기는 눈에 띄기 뻣뻣하고 어색해서 단역을 전전하면서 빈곤한 생활을 보냈다고 하네요. 그러다가 007 제임스 본드 역에 캐스팅된 것을 계기로 절치부심한 끝에 명배우로 각성해서 여러 작품에 출연했습니다. 그의 어색한 당시 연기는 007 캐스팅 직전에 찍은 영화 지상 최대의 작전에서 볼 수 있는데 007 원작자 이언 플레밍은 이걸 보고 고릴라 같다고 혹평했고 다수 평론가들도 동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제임스 본드 역으로 연기력이 발전한 후인 64년 히치콕 영화 마니에서는 같은 사람 맞나 싶을 정도로 완성된 연기를 보여줍니다. 제임스 본드 역과 함께 주로 액션에 필요한 배역을 많이 맡았는데 자신의 이미지가 007 역에 묻혀간다고 판단해서 고심한 끝에 배역을 거절하고 홀로서기에 나섭니다. 이후에 이제 국적불명의 이탈리아 영화나 C급 영화에 출연하는 등 어려움도 있었는데 오리엔트 특급 살인으로 메이저 작품 복귀에 성공해서 재기하게 됩니다. 연기 도중 얼굴에 입은 부상으로 배우 생명이 위험에 처해서 상처를 수염으로 가렸는데 오히려 이후에 그 수염이 그의 상징이 됐습니다. 넓어져만 가는 이마로 이제 가발을 쓰거나 머리를 심는 등 헛된 노력을 계속했던 적도 있는데 결국은 이 대머리 이미지 변신에 성공합니다. 이런 이미지 변신 후 찍은 유명한 작품으로는 더록, 붉은 10월, 장미의 이름 등이 있죠. 87년 언터처블에서 케빈 코스터너를 돕는 노장 경찰 말론 역을 멋지게 소화해서 그의 아카데미상 남우조연상을 받았습니다. 말론 경감은 흔히 말하는 산전수전 다 겪은 현자 캐릭터로 코너리의 연기는 명품 조연이라는 표현이 정확하게 들어맞을 정도로 일품이었습니다. 이는 언터처블에 대한 평론가들 몇 명 평만 봐도 쉽게 알 수 있죠. 영화 반지의 제왕이 한창 준비 작업에 있던 99년 간달프 역을 제의받은 적이 있습니다. 당시 뉴라인 시네마는 영화 수입의 10에서 15%를 출연료로 지불하겠다는 엄청난 제의를 했는데 만약 숀 코너리가 출연을 응했다면 그는 4,050억 원을 받았을 거예요. 숀 코너리는 원작 소설도 읽었고 대본도 읽었는데 반지의 제왕에서 난해하다면서 이해할 수 없다고 했고 또 뉴질랜드에서 18개월이나 머물러야 한다는 사실에 불만을 표시하면서 거부했죠. 그 직후 2000년은 기사자계를 받습니다. 기사자계에 대해서 대영 제국 훈장은 민간 부분과 군 부분으로 나누는데 어떤 한 부분에서 지대한 업적을 쌓아야 돼요. 세계 각국에서 대체로 사령관 기사부터는 특별 대우를 줍니다. 그러니까 대령이랑 원스타 차이랑 비교할 수 있는데 사령관까지는 메달을 주는데 사령관 기사부터는 부장을 함께 줍니다. 찰리 채플린이나 페르마의 대정리를 증명한 앤드루 와일스, 하이퍼텍스트와 이를 통해 구동되는 인터넷의 혁명을 일으킨 월드와이드 웹의 선구자 팀 버너스리, 영화사 역대 최고의 감독 중 한 명의 엘프레드 히치콕, 애플 최고의 디자인 책임자 조나단 아이브와 같이 정말 걸출한 업적을 세웠다고 평가되는 아이콘급 인물들은 예외적으로 단계를 생략하고 윗계급에 오르는 일도 있어요. 대영 제국 기사단은 영연방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기사단임을 고려할 때 대십자가 기사와 사령관 기사의 정원이 워낙 적다 보니까 영국에서는 별도로 나이트 버첼러란 기사 계급 또한 운영합니다. 썰이 붙는 대부분의 유명인물은 나이트 버첼러가 따로 받는 경우예요. 아무튼 영화 얘기로 다시 돌아와서 2003년 젠틀맨 리그에 출연했는데 감독 노링턴과 마찰을 빚었고 더 이상 연기하는 것에 환멸을 느껴서 2006년에 공식적으로 은퇴를 선언합니다. 이후 스티븐 스필버그로부터 인디아나 존스의 헨리 존스 박사 역으로 다시 나와달라는 제의를 받았고 은퇴 번복을 진지하게 고려했는데 스필버그와의 예술관이 좀 차이가 있고 그다음에 은퇴 생활을 한 이후의 즐거움 그리고 또 헨리 존슨 박사가 그리 중요하지는 않은 조연이라는 이유 때문에 결국 포기했습니다. 이후 2005년 인터뷰에서 헐리우드 영화 산업에 대해서는 멍청한 제작자들이 능력 있는 배우와 감독들을 질식시키고 있다고 강력하게 비판했어요. 이에 대한 질문이 계속되자 2006년 조지 클루니, 스티븐 쇼더버그, 션 펜 등을
근면하고 창의력 있는 인물이라고 언급하면서 돈 벌 생각밖에 없는 멍청하고 게을러 빠지는 헐리우드 영화 시스템의 희생자를 그 사람들이라고 예시로 제시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영화 복귀 가능성은 완전히 끝난 걸로 보이고 80세 생일 때 공식적으로 배우 은퇴를 재확인했습니다. 다만 실사 연기 이후에도 성우 연기는 가끔 하고 있는데 2005년 그의 63년 출연작이었던 007 위기일발의 게이머가 되자 제임스 본드 성우 역으로 잠시 복귀했었습니다. 코너리 자신이 007 영화 중에서 위기일발을 제일 좋아했고 또 손자들이 비디오 게임을 워낙 좋아해서 하기로 했다고 하네요. 또 2012년에는 애니메이션 미스터 빌리, 하일랜드 소유자인 주인공의 빌리를 성우를 맡기로 했습니다. 성우도 주인공 역할만 맡는 거 봐서는 노인 조연 역할에 지쳤다는 설명이 설득력이 있긴 하네요. 은퇴 이후로는 한동안 인터뷰를 제외하고 은둔 생활에 가깝게 했어요. 세금 문제 때문에 바하마에서 주로 거주하는 이유가 컸습니다. 세금 문제는 죽기 전까지 코너리의 발목을 잡은 이슈인데 2010년에 스페인에서 지방정부의 허락 없이 70채의 호아파트를 건설하고 또 매각하고 그 수익을 탈세한 혐의로 당국의 조사를 받기도 했습니다. 근데 결국 2015년에는 무혐의 처분을 받았는데 이미 그때는 이미지가 상당히 구겨졌었어요. 한동안 조용히 지내다가 2014년 스코틀랜드 분리독립투표 때 독립운동가의 열성적인 지지자로 전면에 나서서 독립 찬성단체인 예스 스코틀랜드에 기부하는 등 독립에 한 표 던지자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작 본인은 세금 문제 때문에 아내와 함께 바하마에서만 거주하고 있었고 영국에는 1년에 한 90일 정도만 있게 되죠. 이 일 때문에 스코틀랜드 독립을 지지하고 나서도 스코틀랜드로 귀환을 안 하니까 독립 반대론자들이 스코틀랜드가 독립하거든 숀 코넬을 끌고 와서 세금을 뜯어내면 될 거라고 조롱하기도 했습니다. 여튼 이러한 성향 때문에 영국 국내 여러 곡식석상에서는 스코틀랜드 전통 복장인 킬트, 왜 그 치마 같은 거 있죠? 그 킬트를 입고 참석하는 멋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불과 며칠 전, 그러니까 10월 31일 90세의 나이로 타계했어요. 가족들의 발표에 따르면 수면 중에 평화롭게 숨을 거뒀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랑 시대를 같이 한 사람이 사고가 아닌 노화 때문에 이제 하나둘씩 제 곁에서 없어진다는 게 좀 서글퍼요. 유족들의 인터뷰에 따르면 치매를 앓고 있었다고 하네요. 소시적에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에 입단할 뻔한 적이 있었는데 스코틀랜드 아마추어 팀에서 축구를 잠깐 했었는데 그 팀이 당시 맷 버스비가 주목하고 있던 팀과 연습 경기를 같이 했어요. 이 경기에서 숀 코넬리는 월등한 체력과 날카로운 볼 감각으로 버스비 감독의 주목을 받아서 입단 제의를 했는데 코넬리는 거절을 했습니다. 이미 그때 나이가 23살이었기 때문이에요. 당시 영국 프로축구 선수들 급료는 지금과 비교해서 너무 적었고 선수 활동 기간도 30대 안팎일 정도로 짧았습니다. 그래서 겨우 한 7, 8년 선수 생활하고 나서 노후 걱정을 하느니 착실하게 배우 인생을 설계해나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키가 188, 당시 사람 중에서는 매우 크죠. 007 역을 맡은 사람 중에서 180 이하인 사람이 없긴 하는데 티모시 달튼과 함께 최장신이에요. 우리가 함께 그 한때 보디빌딩을 했던 만큼 어깨도 엄청나게 넓어서 수트핏이 아주 잘 나와요. 여담으로는 65년 플레이보이와의 인터뷰에서 여자를 때리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라고 합니다. 근데 이제 남자를 때리는 방식으로 때리는 건 권장하지 않겠다라고 발언한 바가 있는데 또 뿐만 아니라 94년 인터뷰에서는 여자가 남자랑 언쟁하는 것을 두고 이제 맞고 싶은 모양이다라고 발언을 했어요. 이런 발언들이 문제되자 이제 코널리는 그냥 자기는 문맥을 무시하고 선정적으로 인용한 것이다라고 반박했는데 이후에 그 전처인 다이앤 클리엔토가 자기의 전기를 써서 코널리가 자기를 정신적 육체적으로 학대했다고 폭로하면서 상당히 논란이 됐습니다. 코널리는 이제 클리엔토의 주장이 사실이 아니라고 맞섰는데 기자들의 추궁을 우려해서 2006년 헐리우드 페스티벌 참석을 취소했어요. 이후 코널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여성을 학대하는 일은 정당화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의 입장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숀 코넬리의 인생의 일부를 짧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우리는 사람들의 겉모습만 보고 있는 경우 많아서 섣부른 판단 내지는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해서 알 수 없는 부분이 많죠. 저도 이분을 갖다 영화로만 봤기 때문에 영화에서 비춰지는 멋진 이미지로만 봤어요. 삶을 들춰보니까 영화에서 봤던 이미지랑 맞지 않는 내용도 있네요. 차라리 이전에 그냥 영화에서 봤던 이미지만 알고 있던 것이 더 좋았을지도 모릅니다. 저는 007 시리즈 재밌게 봤지만 노년에 찍은 덜악이라는 영화를 정말 재밌게 봤었어요.
멋진 캐릭터로 나왔어요 그때. 지금 그리는 것도 그 영화의 한 장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남자다우면서 또 섹시한 이미지를 갖고 있는 배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제가 좀 위스키를 좋아하는데 위스키하고도 참 잘 어울리는 배우 같아요. 아무튼 고인의 명복을 빌면서 이번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영상 어땠나요? 재밌으셨으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합니다. 날이 점점 추워지네요. 건강에 유의들 하시고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